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전라남도 장흥의 보림사입니다. 신라 말기 구산 선문의 하나였던 가지산문의 중심 사찰이었죠. 보조선사 채증이라는 승려가 이 사찰에 머물면서 가지산문을 크게 중흥시킨 인물인데요. 보조선사 채증의 스승은 염고화상이었고 염고화상의 스승은 도의국사였습니다. 도의국사는 중국에서 선종을 배운 그런 승려로서 바로 남종선을 배운 대표적인 승려였죠. 그러니까 신행선사가 북종선을 배워와서 대표적인 선종 승려였다면 도의국사는 남종선을 배운 대표적인 선종 승려로서 도의국사의 제자의 염고화상 보조선사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탑비가 보조선사 채증의 탑비입니다. 탑비라는 것은 스님이 입적한 후에 그 스님을 위해서 사리탑, 승탑, 부도 이 조형물을 세워주는데 바로 그 스님에 대한 사후 기념적인 조형물이라고 할 수 있죠. 묘탑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봉분 안에 묘를 만들어주는데 바로 그것과 마찬가지죠. 스님의 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걸 바로 부도, 승탑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쌍을 이루어서 함께 건립되기 때문에 탑비라고 합니다. 특히 보조선사 채증의 이 탑비는 비문에 의하면 영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탑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부의 비신 그리고 이수를 결구시켰는데요. 지금 귀부의 모습을 보는데 귀부가 아주 사실적이고 육감적이죠. 앞쪽에 다리 그리고 몸체인 귀신, 그러니까 귀부의 몸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귀신의 일부분이 노출되어 있는데 표면에 보시면 아주 독특한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귀갑대를 넓게 두르고 있죠. 그리고 귀갑 한가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신을 바칠 비좌를 마련합니다. 비좌는 비신을 바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신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구름 문양을 새겨서 신성하고 영험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시킵니다. 뒷부분에 꼬리인데요. 꼬리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돌 말린 형태로 조각을 했습니다. 뒷다리 모습인데요. 뒷다리도 전방을 향하도록 발을 바닥에 굳게 딛고 있죠. 사각형 지대석 위에 귀부를 올렸는데 귀부를 아주 도들감 있게 높게 올렸죠. 비좌 좌측 측면입니다. 96년 당시 이 보림사 일대에 대한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 귀부를 와서 비좌부터 이수까지 한번 탁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상당히 어렵게 탁본을 했는데 당시 탁본을 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섬세하게 조각과 치석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밑에 지태석과 귀부를 한 돌로 했는데요. 아래쪽에 낮은 받침을 두었고 그 받침 위에 귀부를 올렸죠. 목은 거의 직립형이고 목에 세로로 주름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똑바로 핀 그런 문양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귀두가 있는데 귀두가 입에 여의주를 물고 있고 좌우에 갈퀴형 문양이 뒤로 퍼져 있죠. 아주 신성한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귀두는 거북이의 문양이 아니고 용의 문양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좌 상면인데요. 사각형으로 2단으로 비신 괴임을 두었고 그 주변에 연화문을 장식을 했습니다. 근데 연화문을 자세히 보면 가운데 연화문을 배치시키고 좌우로 펼쳐지는 그래서 공간 활용을 아주 잘한 그런 사례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죠. 신라시대와 고려시대는 저런 식의 연화문 표현 기법을 보이는데 조선시대는 조금 투박하고 거칠게 그리고 평면적인 그리고 율동적이기보다는 정적인 그러니까 공간에 그냥 배치하는 그런데 신라나 고려시대 사람들은 특히 고려 초기까지는 연화문을 새길 때에도 연화문의 어떤 율동적인 면을 고려해서 연화문을 새깁니다. 이 비문을 찬술한 사람과 비문을 쓴 사람의 명단이 이쪽에 새겨져 있습니다. 당시 보조선사 채증이 77세로 880년에 입적을 했다고 합니다. 4월 13일 날 입적을 했는데요. 입적한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조문을 했고
당시 기록에 의하면 4월 14일에 왕산 송대, 그러니까 지금 이 탑비하고 저 위쪽에 부도가 세워져 있는데 아마 이 장소를 그때 당시에는 송대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곳에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탑을 세웠다고 하죠. 그러니까 거기 가까운 곳에 이같이 비를 세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 884년에 바로 이 탑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당시 김원경이 글을 쓰고 흥륜사 승려였던 현창이 새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관여를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수 모습인데요. 하부에 연화문을 새기고 일정한 높이로 운문대를 두어서 받침을 두었죠. 마치 갑석처럼 구름 문양을 새긴 갑석 받침을 두고 그 이외에 바로 여러 마리의 용이 밖을 향하도록 배치를 시켰습니다. 상당히 수호적 의미를 강하게 부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 제핵을 마련해서 그 안에 이 비의 주인공과 관련된 명문을 새겼죠. 후면에도 지금 보시면 이와 같이 가운데에 제핵을 마련했지만 특별한 명문을 새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아주 신령스러운 그런 구름 문양을 새겼죠. 이렇게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구름 문양을 새겼습니다. 그러니까 영험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측면에 보시면 용이 바깥쪽을 향하면서 아래쪽에 강인한 그런 인상을 풍기면서 아래쪽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상당히 수호적 의미를 강하게 부여한, 그리고 조각기법을 보면 상당히 환조에 가까운 평면적인 조각이 아니라 굉장히 입체적이고 사실적인 그런 조각기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884년에 건립된 보조선사 창성 탑비는 신라 말기의 우수한 조각기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